안녕하십니까. 제로원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0일이고 이거는 저희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에서 C++, 17, 20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에서 모두 재생을 누르면 이 플레이리스트가 뜨고요.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54번이 지난번에 했던 동영상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지난번에 했던 동영상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하셔야 따라올 수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소스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54 이 링크를 클릭하면요. 소스코드가 다운로드 되고요.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55로 바꾸고요. 컨셉트 02 이렇게 된 겁니다. 복사하고요. CPP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에 붙여넣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55번 폴더에서 컨셉트 1.cpp를 엽니다. 컨트롤 B.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이 링크를 여기에 붙여 넣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시청하셔야 이번 동영상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클랭 플러스 버전 해보면요 12.0.1인데 클랭이 업데이트 됐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서 DEB 소프트 MSSys 64에서 민지 W64EXE를 더블 클릭하고 팩, 맨, S, YU 이렇게 엔터 치면요 Proceed with installation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 메시지 목록을 보면 GCC LIV가 업데이트 되고요. 클랭이 13.001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클랭이 업데이트 됩니다. 업데이트 다 된 것 같습니다. exit 이렇게 하고요. 이 명령줄 프롬프트를 닫았다가 다시 열겠습니다. 클랭 플러스 버전 이제 13.0으로 클랭 버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G++ 버전 G++는 10.3입니다. 가능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이번 동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타입 베리어블과 난 타입 베리어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타입 베리어블과 난 타입 베리어블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타입 베리어블은 뭐고 난 타입 베리어블은 뭔가요? 한번 봅시다. void test 타입 난 타입 이렇게 합니다. 자, o로 난 타입 o using type bar int 이 두 신텍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신텍스에서 키워드 o로를 사용하고 이름 난 타입는 변수 이름이고요. o는 초기값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엔 여기서 잘 볼게요. using을 사용하고요. 이름을 type bar로 이름 type bar는 변수 이름이고요. int는 초기값입니다. 이해되십니까? auto라는 키워드를 여기서 사용했고요.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난 type라는 베리어블 이름을 지정했고요. type bar라는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o라는 값으로 초기값을 지정했고요. int로 초기값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type bar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요. type bar를 type variable이라 부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요. 난 type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난 type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type variable이니까 이 난 type는
타입 베리어블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요. 타입 베리어블이 타입을 지정하는 변수이니까 이거는 타입 베리어블이고요. 난 타입 베리어블은 값을 지정하잖아요. 5라는 스칼라 값을 지정하잖아요. 5는 타입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난 타입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책에서는요, value, type, variable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또는 value, variable 이렇게도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단어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C++ 표준 proposal에서도 value, variable, value typ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value, variable 또는 value type variable 이런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텍스에서요, type variable은 값이 int잖아요. 값, value가 int라고. type variable의 type var에 값이 int라고. 그래서 int는 value인 거라.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이 신텍스에서 5는 value잖아요, value. 그래서 이 value type variable 이 말은 정확하지 않고요. 대신에 C++ standard specification에서는 non-type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를 non-type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몇 가지 더 해볼게요. int a 10 using type 1 std vector int에서요. a는 non-type variable이고요. 이 식에서 이 type 1은 type variable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식에서 10은 값이고요. 이 식에서 std vector int는 값입니다. 왜 이런 용어의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이런 신텍스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신텍스가 생성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용어가 헷갈리고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용어 type variable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고요. 이거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non-type variable이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non-type와 type variable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C++ 17에서요. stl 컨테이너 클래스는요. PMR polymorphic memory resource를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수정됩니다. C++ 17 컨테이너 클래스에는 PMR allocator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C++ 17에는요, parallel 알고리즘이 C++ 역사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C++ 20에서는요, STL 컨테이너 클래스에 constexpr 컨스트럭터가 도입되었고요. 완전 새로운 라이브러리 ranges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은요, 기존 C++의 단점을 극복하고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도입된 기능입니다. 최신 하드웨어를 100% 이용하려면 최신 C++ 기능을 사용해야 가능합니다. 이거는 C++ ISO/CPP/org 홈페이지인데요. 컴파일러 컨포먼스 스테러스를 눌러보면 컨트롤 F에서 none type class type in non type template parameter가 C++ 20에서 처음 도입되었고요. 여기 4개가 있네요. 한 번 더 눌러보면 여기 또한 non type template parameter가 소개되고요. 또 한 번 눌러보면 non type template argument가 소개되고요. 또 한 번 눌러보면 non type template parameter가 또 한 번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non-type template parameter가 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웁니다. 그리고 이거는 C++ std 벡터인데요. C++ 17에서 새로운 클래스가 도입됩니다. 새로운 std 벡터 클래스가 도입되는데 이 새로운 std 벡터 클래스는 allocator로 polymorphic allocator를 사용합니다. PMR은 polymorphic memory resource의 약자입니다. 제가 금방 말했듯이 이거는 C++ 17에 도입되었고요. 모든 컨테이너 클래스에는 예를 들어서 맵을 봐도 이 PMR polymorphic allocator를 이용하는 이런 새로운 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unordered set을 봐도 역시 polymorphic allocator를 사용합니다. 이 polymorphic memory resource manager는 C++ 17부터 지원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벡터로 들어갔어요. 벡터에서 이 벡터잖아요. 여기서 constructor를 보면요. 벡터에 constructor를 보면 C++ 20부터 context constructor가 도입됩니다. 다시 한번요. C++ 20부터 context constructor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context constructor는요. non-type template parameter를 위한 것입니다. non-type template parameter를 위한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 non-type template parameter가 뭔지 배웁니다. 그러면 컨트롤 N 했어요. 메인 펑션 앞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템플레이트. 여기 오토를 써도 되는데 편의상 int로 쓰겠습니다. int start, int end, struct, st, summation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미콜론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거를 end로 바꿉니다. end로 바꾸고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primary template잖아요. primary template는 template parameter list에서 parameter의 종류와 개수를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요 꺽쇠 속에 들어간 부분을 이 꺽쇠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template, parameter, list라 부르고요. 제가 하이픈을 넣을게요. start는 end는 타입가 아닙니다. int가 타입이고 start와 end는 타입가 아닙니다. 그래서 start와 end는 non type parameter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처 이름 뒤에 꺽쇠가 있잖아요. 요거를 아규먼트라 그럽니다. 아규먼트를 end 같습니다. 요거는요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리스트 이고요. end와 end는 non type parameter입니다. primary template에서 template parameter list는 parameter의 개수 하나, 두 개, 개수를 결정하고요. 그래서 specialization에서 두 개를 제공해야 되고요. start와 end는 타입가 아니고 non 타입이기 때문에 specialization에서 non 타입을 제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static, context for 여기 s를 빼먹었습니다. int value인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start 더하기 start 플러스 1 더하기 쭉쭉쭉 가다가 end까지 더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end와 end가 같을 때, 다시 말해서 start와 end가 두 개가 값이 같을 때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시작값과 끝같이 갔을 때, 시작값과 끝같이 갔을 때, 시작값과 끝같이 갔을 때는 0으로 둡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묶고요.
여기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목표는 스타트 더하기 1 더하기 쭉쭉쭉 가다가 끝이 end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 end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실수를 했습니다. 플러스 end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잘라내고 제가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를 회귀 함수로 사용합니다. 시작값이 스타트 더하기 1이고 끝값이 end 마이너스 1에서 end까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end가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스트럭처에는 value 멤버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context for int summation v 이렇게 하고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start를 보내고 end를 보내고 value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summation을 어떻게 쓰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void test summation v 오로 s는 summation v 시작값 1 끝값 11 우리는 지금 1 더하기 10까지만 더하는 겁니다. 11 끝값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C and C++ 규약에 따라 std cout s는 s std and 이렇게 하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펑션 메인에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요.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 클랭 컴파일러로 빌드 합니다. 빌드 되었고요. 55 예를 들어서 이게 101이면 100까지 더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GNU 컴파일러로 빌드 해보겠습니다. G LTBB 엔터를 쳐보면 G 5050으로 값이 올바르게 계산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말 실수한 게 있는데요. 이 end는 non-type parameter가 아니고 non-type argument입니다. 요 말 실수를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제가 어제 동영상 찍을 때 한 가지 실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실수를 바로잡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primary template에서 개수와 종류라고 했는데요. C++ 스탠다드에서는 이거를 영어로 category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type category냐 non-type category냐 그래서 이거를 범주라고 하겠습니다. 종류냐 범주 개수와 범주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범주는 type parameter냐 아니면 value라 그러지 않고요. non-type parameter냐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primary template에서는요. primary template에서는 template parameter의 초기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primary template에서는 template parameter의 초기 값을 지정할 수 있고요. specialization에서는 template parameter의 초기 값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빼먹었다 그랬는데 초기 값을 지정할 수 있다. specialization에서는 초기 값을 지정할 수 없고 primary template에서는 초기 값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를 빼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거는 지금 primary template잖아요. 이 부분은 primary template고
이거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이잖아요. primary template parameter는 초기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초기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했을 때는요, 여기에서 테스트 해봅니다. 오로 SS는 summation 이거를 부릅니다. 이거를 부릅니다. 이거를 여기에 가져와서 1, 그죠? 이거는 필요 없잖아요. 초기화 했으니까. value. 왜냐하면 두 번째 거는 여기 초기 값을 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cd cout에 ss는 ss std and there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 해봅니다. 똑같죠, 그죠? ss도 55잖아요. 5050이잖아요. 우리 여기에 아규먼트를 시작값만 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끝값은 여기에 초기값으로 줬으니까요. primary template parameter에만 초기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기서 primary template parameter의 개수와 스페셜라이제이션의 템플레이트 parameter 개수는 달라도 된다. 그러나 primary template parameter의 개수와 범주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의 템플레이트 아규먼트의 개수와 범주가 일치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primary template parameter list의 파라미터 개수는 하나, 두 개잖아요. 이거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의 파라미터 개수는 하나잖아요. 달라도 돼요. primary template의 parameter list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개수와 스페셜라이제이션의 개수는 달라도 돼요. 그런데 primary template의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개수와 범주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의 아규먼트의 개수와 범주가 일치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개니까 이거 두 개라 해야 되고, 이 템플레이트 파라미터는 스페셜라이제이션과 primary 템플레이트가 달라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빠진 모든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